많은 주식이 하락하며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 월마트가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거기다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택 판매 감소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한 주식들은 존재하며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했던 금과 헬스케어 섹터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기술적 흐름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하락세를 보이며 6,000포인트 부근까지 밀렸으나 결국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50일 이동평균선과 6,000포인트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 이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12월 18일 연준의 금리 관련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이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여전히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며 주요 자금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며 그동안 많이 오른 성장주들에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12월 18일 수준만큼 크게 하락하며 약 2%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이러한 하락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며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붕괴하면서 횡보 구간으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소형주 지수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습니다. 정고점 대비 11%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실적이 좋지 않은 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이 많이 나지 않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36까지 하락하며 공포 심리가 다시 강해진 상태입니다. 이는 12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공포 사이클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저는 공포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성장주를 매도한 뒤에 바로 그 자금으로 레버리지 지수 ETF를 트레이딩하는데요. 공포 심리가 유지되는 한 레버리지 ETF인 TQQQ와 UPRO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다시 횡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소형주는 조정이 계속 지속되며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추세와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다시 횡보 구간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요 주식들 중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종목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매도를 진행해야 했던 날입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40%에서 60% 정도로 조정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소비자 심리 지수 악화와 주택 관련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4.5%를 드디어 하향 돌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주식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TLT가 오랜만에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시작하며 좋은 매수 지점이 될 것이라고 공유했는데 오늘 다시 급등하면서 역시나 매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어제 TLT를 매수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술적 지표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금은 0.07% 상승하면서 여전히 해지 수단으로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성장주가 급등한 상황에서 금에 자금을 넣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상당한 하락을 기록했으며 기술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올 법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만약 현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더 장기적인 하락과 긴 횡보 기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빅테크 주식들은 오늘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가장 먼저 하락을 주도했고 그 뒤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따르면서 하락세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애플은 역시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거의 하락하지 않고 마감했습니다. 메타는 1.62% 하락했지만 우리가 항상 메타 차트를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타는 한번 돌파한 이후 장기간 횡보하는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지지를 유지하며 마감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붕괴하며 시장의 부정적인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적 발표가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기 매도가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4%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을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시장이 다시 상승 심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은 시장이 불안할 때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주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주 단기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공유드리고 이에 따라 매도를 진행했는데 이후 계속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근본적으로 나빠진 것은 아니며 단순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도를 진행한 이후에는 다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구글 역시 오늘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매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지지선이 깨지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역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뿐 기업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횡보 구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역시나 뉴스에 반응하는 흐름은 일시적이며 결국 실적이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하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유할 가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은 방어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는 방어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방어주가 상승하면서 단기 고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헷갈리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결국 오늘의 흐름을 보면 방어주나 헬스케어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산업 ETF는 중국 인터넷 관련 ETF인 K웹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기만 하지만 1월 초와 1월 중순의 초기 매수 기회, 2월 초에 분할 매수 기회를 잡은 분들은 현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캐시우드의 바이오텍 ETF는 돌파에 실패하며 하락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텍이 지속적으로 돌파했다면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들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템퍼스 AI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했는데 돌파 시점에 매수한 단기 물량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정배열 시점에서 매수한 물량은 여전히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스에너스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지난주의 강한 돌파가 다소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조정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초기 매수 구간과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1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므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습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최근 진입한 투자자라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매도를 진행했어야 하는 날이었으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소프트웨어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횡보 기간이 매수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지켜보면서 횡보가 끝나고 매수 타이밍이 올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매수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들은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도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며 마감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100 수준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단기적으로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엠너빈 역시 오늘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지만 현재 갭 상승을 메우는 과정으로 보이며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동평균선 정배열 시점에서 진입했다면 아직 수익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킹홀딩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리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고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강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분기 배당금을 10% 인상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의 2025년 전망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메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이 좋았습니다. 더불어 제프리스와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주가는 여전히 목표 주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전체를 비교해보면 2주 전부터 힐튼, 익스피디아, 크루즈 관련 주식들이 모두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며 부킹홀딩스까지 강한 실적을 내면서 미국 내 여행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202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따라서 여행 섹터의 리더 주식 중 하나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여행 업종들의 좋은 실적 발표 이후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시장 심리 악화와 함께 장과 함께 하락을 했지만 오늘 많은 하락 속에도 아주 약간만 하락하면서 역시 실적이 좋은 주식답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카토리블의 멜리입니다. 멜리는 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며 2007년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다시 한번 경제 회복을 이루는 가운데 유명한 투자자들이 멜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커머스 관련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288% 상승하고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하며 주가가 돌파했습니다. 현재 각 나라별 이커머스 1위 기업을 살펴보면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남미의 멜리 모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 투자처를 고려할 때 해당 국가의 1위 이커머스 기업을 관심 종목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매수 기회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멜리는 자주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후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관망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블록입니다. 최근 다시 한번 티커명을 SQ에서 XYG로 변경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인 캐시앱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던 탓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시대에는 핀테크 업종의 전망이 밝으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비해 실적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전히 강한 성장세와 매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당분간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이노데이터입니다. 이 회사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등 데이터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오늘도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 상향 소식으로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매출이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데이터 관리 회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플랫폼이나 제품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는 경제가 매우 좋을 때에는 기업들이 따로 구매할 수 있지만 보통은 기존 클라우드 솔루션에 포함된 번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 보유할 주식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계좌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셨다면 하루 만에 계좌가 10%에서 2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변동성이 큰 주식은 소량으로 분산 투자하고 변동성이 적은 장기 리더 주식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손실을 보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리더 주식을 잘 선정했다면 지금은 단순히 쉬어가는 구간일 뿐입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급격하게 비정상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단순한 되돌림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하락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곧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리더 주식인 엔비디아, 힘세널스, 템퍼스 AI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